자, 가수 정준영 씨 일명 그 승리 게이트에 연루된 연예인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요. 증거가 일단 정확하기 때문에 구속은 좀 예상된 수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법원은요, 범죄 형이 상당 부분이 소명이 됐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준영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을 했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구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이번 구속은 일명 승리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첫 구속이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승리 씨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박영훈 기자가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입대가 연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승리의 그 입영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역시 뭐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가 됐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 병무청은 병역법 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는 입영 연기는 질병, 그다음 천재지변, 학교 입학 응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될 때 가능한데 병무청은 승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덧붙여 병무청이 이번 입영 연기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여론 때문이라고 봐요. 이 여론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승리가 입영을 한다면, 수사 중인 승리가 입영을 한다면 이건 분이 범죄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쏟아졌었어요. 아무래도 이번 입영에 연기가 된 만큼 더욱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승리 게이트 배우로 주목되고 있는 유인석 씨, 바로 배우 박한별 씨의 남편인데 때문에 박한별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논란이 있을 때는 가족과 좀 별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이 유리홀딩스의 대표이자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씨예요. 이 유리홀딩스는 버닝썬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인데 최종훈 씨의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인석 씨와 박한별 씨가 그리고 이번에 죄송합니다.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 총경과 골프 회동을 했다. 세 사람이 같이 했다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한별 씨도 책임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박한별이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남편의 사건은 나와는 별개다. 드라마는 계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저는 이런 네티즌의 요구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골프 회동을 한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한별 씨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본질은 뭐냐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경찰 유착 그리고 성폭력 그리고 마약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 주말에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이 종영을 했는데요.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드라마가 끝나서 서운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수종 유이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이 종영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다채널이나 시청률 파이가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5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50%를 넘지는 못했는데요. 무려 49.4%를 좀 믿기지 않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 거의 웬만한 분들은 안방에서 다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드라마는요. 최수종 씨가 14년 만에 주말극에 도전한 작품이었는데요. 과거 최수종 씨가 맡은 시청률을 보면요. 첫사랑을 비롯해서 아들과 딸 그리고 태조왕건 그리고 질투 바람은 불어도 그리고 야망의 전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즘 케이블 TV를 돌려보면은 아직도 이 작품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태조왕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최수종 씨 모습과 2001년의 태조왕건의 최수종 씨의 모습이
똑같아요. 예, 늙지가 않고 계세요. 늙지를 않으시는군요. 네, 그래서 시청률 제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저 극장가에서는 저 신하균과 이광수가 또 특별한 그 형제가 되어서 이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어제였죠. 그 신하균과 이광수가 주연한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가 제작 보고회를 가졌는데 그 이 작품은 그 휴먼 코미디 장르로 광주의 그 한 복지원에서 그 10여 년을 한 몸처럼 살아온 지체 장애인과 지적 장애인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신하균은 극중 그 머리는 비상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을, 그다음에 이광수는 머리는 쓰지 못하지만 몸을 쓰는 동생을 연기했는데 일단 그 두 사람의 연기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사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거나 감정이 뭐 격해지거나 그러면 이게 항상 움직이면서 표현해 왔던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걸 제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요. 뭐 항상 뭐 감독님께서 잘 이제 봐주시고 저도 이제 신경 써서 하긴 했는데 그런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제가 표현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얼마나 좀 어렵고 힘들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죠. 제가 형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를 올라가는 씬을 촬영을 했는데 형이 그러니까 보기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 근육이 또 워낙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촬영하면서 형이 계속 되게 미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되게 훈훈하게 촬영을 했었던 기억입니다. 지금 급하게 마무리를 지으셨네요. 그 두 분의 좀 그 브로맨스 케미가 이제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사실 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그 신하균 씨가 뭐 미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 그 신하균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까지 충무로의 지는 해로 분류되는 배우였죠. 사실 조심스럽지만. 그래요? 그래서인지 뭐 제대로 된 작품을 좀 맡지 못하고 영화 쪽에서는 드라마에서 주로 활약을 했는데 이번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신하균의 그 영화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영화 개봉은 이제 5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많이들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하는 프로그램에서 조만간에 저 신하균 씨하고 저 이광수 씨를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 신하균 씨랑은 뭐 되게 좀 두꺼우니까 사이가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진국이죠 진짜로 사람. 결이 같습니다. 네네.